정의역이 마이너스 3부터 5인 무리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무리함수 그래프는요, 이렇게 뭐 단순히 증가하거나, 이렇게, 또는 뭐 감소하거나, 시작해서요. 자, 이런 거예요. 증가 또는 뭐 단조감소 또는 단조감소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차함수처럼, 이런 그래프는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또는 감소하다 증가, 이런 구간이 있으면 어떤 정의역 구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이 구간에서 이 양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아니라 꼭지점 같은 데서 최대값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 단순히 증가 또는 단조 감소, 이렇게 단순히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에서는요, 이 양끝값만 대입하면 x값에 양끝값만 대입하면은 최소와 최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양끝값만 집어넣으면 최대 최소를 알 수 있고요. 만약에 그래프 개형을 알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그래프다. 그러면 x값 큰 거 집어넣어야지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작은 거 집어넣으면 최소. 그래서 필요한 것만 빨리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최소값 구하라고 했고요. 이 그래프 모양이 보면은 x 계속 양수니까 자,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모양이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우리가 x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x 범위가 이렇게 작을 때 제일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가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그리고 1 되겠죠? 루트 1 더하기 5니까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13에서 무리함수의 최소값이 6일 때 a값 구하시오. 무리함수 그래프 개형 모양이요. x가 앞에 양수고 루트 앞에도 양수이기 때문에 시작점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최소값은 우리 정의역 범위가 뭐 할 때 제일 작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작게 나오겠죠. 큰 값 집어넣으면 최대. 최소값이니까 가장 작은 거. 1을 대입했을 때가 6이 나온다는 소리죠. 1을 대입해보면 루트 1 더하기 a, 1 더하기 a 이 값이 6입니다. a 값은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함수 y는 5-2 루트 1-x의 그래프와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값의 합을 구하셔. 여기서 뭐 이 x 교점을 구하라가 아니라 만나냐 안 만나냐 이것만 묻고 있죠. 일단은 이런 문제는 접근해 갈 때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리함수가 시작점이요. 자, 요 값이 0이 되는 게 1이죠. 자, 1, 그다음에 요 상수항이 되면 5. 1,5가 시작점이 되고요. 자, x의 개수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면 x 작은 거, 음수인 것만 대입할 수 있으니까 이 왼쪽 방향 이렇게 있으면 이 왼쪽 방향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요 루트 앞에 부호가 음수죠. 음수니까 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요 점에서 시작해서 왼쪽 아래로 향하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자, 직선은 그렇습니다. 1참수죠. 특징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절편이 k.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인 걸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우리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맞춰주면 되는데 제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자, 1사분면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면 되겠죠. 이렇게 지나면 1사분면에서 만나겠죠. 여기서 막 움직여 보면은 요거 지나도 되겠네요. 그렇죠? 최대로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경계되는 지점이 요 점이죠. 그렇죠? 요 점. 일단 여기 그려보면은 이렇게 요거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K의 역할은 Y 절편이 되겠죠. 이렇게 만나는 점에 Y 절편. 그래서 요 가장 클 때는 1,5를 지나면 됩니다. 2로 대입하면은 넘어가면은 6 되겠죠. K 값이 여기가 6이 돼요. 그래서 K 값은 6보단 작거나 같고요. 가장 작을 때가 일단 경계되는 값을 구해보면은 요 점인데 요거는 이 함수의 y절편을 구해야 되겠네요. 아까 여기서 x에 0을 대입해보면 루트 1이고요. 마이너스 2, 이거 5니까 3 되겠네요. 3.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안 되겠죠. 같으면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k값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k값, 정수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값은 4, 5, 6
다 더하면은 15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곡선이 두 직선과 만나는 점을 A, B를 걸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셔. 만나는 우리 점을 정확히 알아내야 되겠지, 문제는. 알아낼 때는 우리가 이 만나는 점이 교점입니다. 교점. 중요한 거. 교점은 뭐와 같다? 우리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습니다.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그래서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요. 예를 들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자, x는 0이니까 벌써 x값은 나왔고요. x에 0 대입해보면 루트 4는 2죠. 2 더하기 1은 3. 0,3. 0,3이 a점의 좌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와 이 함수와의 교점입니다.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y 값이 똑같죠? y 같다고 하면 식을 써보면 루트 x 플러스 4 더하기 1이 마이너스 4분의 1x가 되겠죠. 자,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요. 루트 있어서 무리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근데 요거는 이 루트를 없앨 때 제곱하면 없어지겠죠. 근데 지금 이 플러스 1이 있으면 제곱하면 전개시키면 루트 또 나오고요. 루트 있는 것만 남기고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제곱합니다. 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분의 1x 마이너스 1 이렇게 넘겨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제곱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제곱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곱 2배 앞에 거 대입하면 더하기 2분의 1x 플러스 1. 자, 여기서 이 제곱을 하면은 이게 충분 조건이 돼요. 자, 이거는 되는데 거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논리 있죠? 우리 논리 배울 때. 자, 충분 조건만 되기 때문에 이 논리 전개 과정에서는 원래는 기본이 뭐냐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걸 동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치를 만족하면서 하면은 검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문제와 해답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검산을 할 필요가 없는데 논리 전개 과정에서 충분 조건이 이용이 되면요. 한 번이라도 그럴 때는 우리 진리집합이 더 커지는 거예요.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이 해에는 원래 문제의 해 이외에 또 다른 더 큰 여기 x값이죠. x값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 해에는 진리집합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검산을 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16을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건 x제곱 되고요. 16 곱하면 16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16 곱하면은 8x 일로 넘기면 이제 마이너스 8x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16 곱하면 64 이렇게 되고요. 여기 넘어갈게요. 여기도 16 곱하면 16 되겠죠. 넘긴 다음에 하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서 빼주면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에 16 곱하면 마이너스 48 이렇게.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로 풀면 되겠죠. xx 42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4 또는 12 이렇게 나왔죠. 근데 뭐다? 자, 검산해야 됩니다. 원래 문제. 자, 요거나 요거 어차피 동치관계니까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4를 만약에 대입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0이죠. 이것도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 빼기니까 0. 얘는 만족합니다. 12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12 대입해보면 여기는 루트 16, 4 이렇게 나오고요. 양수죠. 근데 우변은 벌써 12 집어넣으면 음수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y 좌표 구해보면 1 나오네요. 그래서 B점 좌표는 마이너스 4,1. 삼각형 OAB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1.5고요. A점이 0,3 이렇게 되겠죠. 3. B점이 마이너스 4,1 이렇게 돼요. 요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됩니다. 밑변으로 보면요. 밑변 길이가 3, 높이에 해당하는 게 4 곱하기 2분의 1 넓이가 6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함수 fx는 루트 2x-4 플러스 3에 대하여 f 역함수의 5의 값을 구하시오.
역함수는요, 제일 중요한 게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역함수에 A를 대입했을 때 B가 나왔다. 그러면 원래 함수에서는 B를 대입하면 A가 나온다. 자, 이게 역함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자, 이 문제요. F 역함수의 5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이 값이 K라고 한다면 원래 함수에는 K를 대입했을 때 5가 나오겠죠. 자, 이걸 찾는 겁니다. 즉 어떤 수를 대입을 해야지 5가 나오겠느냐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이런 거고요. 이게 실전에서 이걸 풀 때는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이거 쓰지도 말고 K라고 쓰지도 말고요. 예를 들어서 F 역함수에 5다 그러면 5가 나오려면 얼마를 대입해야 되겠느냐. 그냥 이 값을 5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을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3이 넘어가서 빼주면 2가 되겠죠. 루트 2x-4고 양변 제곱해주면 4는 2x-4 넘어가면 8이고 2로 나누면 4. 그렇죠?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리를 맨 처음에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원리가 이해됐으면 실전에서는 빨리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무리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역함수 문제가 나왔죠. 역함수를 직접 구해도 되지만 직접 구하는 거는요 나중에요. 다른 거 해보고 잘 안 되면 꼭 구할 필요가 있을 때 구하면 되고요. 가능하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푸는 방법으로 갑니다. 이거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다고 했죠. 우리 역함수는요 x와 y가 바뀌어요. 즉 y는 x 대칭 해서 역함수의 그래프가 2,0과 5,7을 지난다면 이 원래 함수는 어딜 지난다? 자, 이거 x와 y가 바뀐 거 0,2와 7,5 이 함수가 0,2와 7,5 지난다는 거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0을 대입해보면요. 자, 0을 대입해보면 루트 b만 나오겠네요. 루트 b가 2 7 대입해보면요. 자, 루트에 7a 플러스 b 이 값이 5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데 뭐 연립방정식도 아니고 그냥 바로 나오네요. 자, 그래서 b 값이 제곱해주면 4 자, b 4를 대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양변 제곱해주면 7a 플러스 4는 25 4가 넘어가서 빼주면 21 7로 나누면 3 그래서 a는 3 a는 3 b는 4 더하면은 최종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리함수 fx는 루트 ax 플러스 b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f의 2는 3이고 자, 역함수에 5를 대입한 건 10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셔. 자, 주어진 건 f함수죠. 자, 2,3 지나간다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요. 역함수에 5를 집어넣은 게 10이니까 요거는 자, 원래 함수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들어간 거 나오는 것이 바뀌면서 f의 10은 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개 이용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대입했을 때 3이 나온다. 1을 대입하면요. 루트에 2a 플러스 b 이 값이 3이고요. 10을 대입하면 5가 나온다. 10 대입하면 루트에 10a 플러스 b 이 값은 5. 두 개 연립방식 풀면 되겠죠? 이거 제곱해보면 사라지면서 이거 9 되고요. 루트 사라지고 제곱하면은 25. 연립방정식 b를 소거시키겠습니다. 빼면 되겠죠? 큰 수에서 작은 수 이렇게 빼는 게 좋아요. 아래쪽에서 위쪽을 빼겠습니다. 빼보면 10a에서 2a 빼면 8a 25에서 9 빼면 16 2로 8로 나누면 a 값은 2 구해지고요. 자, 2 대입하면 여기 대입할까요? 4 넘어가서 빼주면 b 값은 5 a, b 더하면 최종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함수에 대하여 y는 fx,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반적으로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만났냐 안 만나냐 이런 거 할 때는요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데 K가 정해지지 않은 미지수가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바뀌면 같이 바뀐단 말이죠.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분석하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대략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이건 2차 함수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꼭지점이 0,5분의 1K. 이 점이 대략적으로 5분의 1K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거는 무리함수죠. 시작점이 5분의 k, 이것도 5분의 1k 똑같으니까 이쪽에서 시작해서 루트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지금 그린 거는 이제 교점이 없는 거고, 이제 k 값이 바뀌면 k가 만약에 좀 작아진다.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고 얘도 이렇게 와서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경계가 되는 거예요. 요럴 때 k 값을 알아야지만이 그거보다 k가 어떻게 돼야지만이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는 거, 이 교점은요. 교점은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예요. 중요한 겁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자, 이걸 만약에 이렇게 는 같다. 5분의 1 x제곱 플러스 5분의 1k와 루트의 5x-k는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이 식이에요. 자, 밑에가 아니라 좌변은 2차 방정식이 되고요. 2차식이 되고요. 방정식이 아니라 2차식이 되고 우변은 이렇게 무리식. 자, 이렇게 되겠죠. 얘를 풀기 위해서 루트를 없애려면 양변을 제곱해야 돼요. 제곱하면 사라지고 이렇게 제곱하면요. 이 부분이 4분의 1x 4제곱 4차 방정식 모양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 4차 방정식 우리 분석하기 힘들죠. 자, 일단 힘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제곱한다고 무조건 똑같은 풀이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제곱하면 이렇게 충분 조건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면 이건 되는데 거꾸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검산까지 해줘야 됩니다. 검산도 해줘야 되고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좀 복잡해졌기 때문에 다른 특징을 찾아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일반적인 풀입니다. 일반적인 풀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복잡해졌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 또 다른 어떤 특수적 풀이가 있나를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을 잘 보면요. 이 그림도 한번 그려보니까 특징이 좀 y는 x 대칭될 것 같은, 즉 두 함수가 역함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요. 역함수 xy 바꾸죠. xy를 바꿔놓고 일단은요. 이 식으로 y에서 정리합니다. 양변 제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k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k는 5y. 5로 나눠주면 y는 5분의 1 x제곱 더하기 5분의 1 k 해서 이 모양과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제 알 수 있겠죠.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역함수의 이 특징을 잡아서 다른 접근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두 함수,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떤 특징이 있다? 자, 원래 함수, 예를 들어 fx하고요. y는 fx와 y는 x. 자, 이거의 교점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 자,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함수가 증가함수일 때입니다. 지금 이거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일 때는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y는 x선상에서 무조건 다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감수함수다 그러면 y는 x에서 생기고요. 이거 이외에서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역함수는 이제 구할 필요 없어요. 이 fx와 뭐와 y는 x, 자, 이거 두 개의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k 값이 크면은 당연히 교점이 안 생기겠죠? 안 생기고 적당히 내려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접할 때가 있을 거야. 이 접할 때의 k 값 알아내면 되고요. 그거 이하로 밑으로 좀 내려가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여기서 보면 0,0, 자, 0일 때, 즉 k가 0일 때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겠죠? 하나, 둘. 그런데 만약에 k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점이 여기서 하나만 생겨요. 하나. 두 개가 생기지가 않죠? k 값은 일단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접하는 값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모양이 k 값 모양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떤 접할 때의 값이 있겠죠? 이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낸 상태에서 이제 접할 때만 알아내면 되겠죠? 접한다는 거는 이 이차함수하고 직선하고 접할 때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써보면 5분의 1 x제곱 플러스 5분의 1 k는 자, y는 x. 접할 조건 구하겠습니다. 양변에 5 곱하면 사라지고 5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넘기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 그래서 자, 판별식 써도 되고요. 또는 완전제곱, 그쵸? 완전제곱 돼도 되겠죠.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은 그냥 완전제곱, 반의 제곱이 되면은 완전제곱 되는 거죠.
이거 반의 제곱은 4분의 25 이렇게 됩니다. k 값이 4분의 25일 때 접하게 돼 있어요. k 값은 이 4분의 25보다는 작으면 되겠죠. 모든 정수 k의 개수니까요. 정수는 0부터 0, 1, 2 해서 4, 6, 24니까 6까지. 0부터 6까지면 개수가 7개가 됩니다. 답은 7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함수 f, g에 대하여 합성함수죠. f.g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이 뜻은요. 이를 먼저 g 함수에 대입을 합니다. 대입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f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f에 g1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g1 값을 구해보면요. 1 대입하면은 루트 4, 루트 4는 2죠. 2 더하기 1은 3. 그래서 이 값이 3이 나와요. g1은 3. 그 3을 다시 f에 대입합니다. 3 대입해보면 제곱 9-1은 8.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루트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죠. 보면 두 개가 똑같이 안에 곱해졌는데 보면 앞에가 마이너스 생겼습니다. 나눗셈 모양인데요. 이것도 두 개가 같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생겼죠. 이게 언제냐면 이게 복소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복소수 내용에서 보면은 두 개가 곱셈에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언제가 마이너스가 되냐면 A, B 둘 다 음수일 때. 음수면은 두 개가 곱해졌을 때 마이너스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안에 있는 마이너스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없던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고 이거가 아닌 경우는 그대로 그냥 플러스 루트 AB가 됩니다. 그리고 나눗셈에서도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하나 경우에 언제냐면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 즉 이 분모만 음수인 경우, 즉 아래만 음수로 있었죠. 아래만 음수인 경우에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죠. 거꾸로 만약에 이렇게 물으면요. 이거냐 이렇게 물으면요. 이거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A, B가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런 거 다 쓰면 복잡하니까 그건 거꾸로 가는 거 안 쓴 거예요. 일단 0은 따로 생각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실수 A, B에 대해 마이너스 생겼죠. 이걸 만족하려면 어떠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뭐다? 두 개가 다 뭐다?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 음수 되려면요. A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좀 오래 걸리죠? 암산으로 좀 빨리 할 때 0 되는 값을 찾고요. 자, 5일 때 0이 되겠죠? 그 5보다 큰지 작은지만 빨리 감각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5보다 작아야지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자, 이 값도 0이 되려면 A 값 2죠. 자, A가 2보다 커야지만이 뭐 예를 들어 5, 6, 7 돼야지 이 값이 음수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0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랬죠. 자, 원래 여기가 만약에 다른 문자라면 A, B고 여기가 뭐 다른 뭐 C였다 이렇게 다른 문자면요. A 값이 만약에 5가 되면 A 값이 5가 돼서 이 값이 0이 되면요. 이거 음수 될 필요 없어요. 양수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0인 경우는 따로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어차피 다 뭐다? A로 됐기 때문에 A 값이 5가 되면은 이 값은 뭐 0이 될 수가 없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0이 되는 경우 생각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 이거 만족하는 범위가 A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 되겠죠. 작으면 되는데 이거 0이 되는 경우, 즉 A가 5인 경우도 성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값이 0이 되는 A가 2가 되는 경우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위의 식을 만족하려면 조건이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식, 잠깐 나눗셈에서는 아래만 음수입니다. 자, 이 값이 음수돼야 돼요. B가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럼 B가 마이너스 3일 때 0이죠. 마이너스 3보다 커야지만이 양수가 되겠네요. 요까지만 보면 일단 B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0인 경우. 자, 분자가 0이 되는 거는 상관이 없죠. 성립하겠죠.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분모가 0이 되는 건 안 돼요. 이런 포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A, B의 범위를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얘를 간단히 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요 루트에 뭐 x 제곱이 있어요. 루트 x 제곱은 요가요 절대값 x랑 같아집니다. 이 제곱이랑 루트랑 반대 개념이긴 한데 x 부호가 만약에 음수일 때는 이 제곱 때문에 양수가 되겠죠. 이 결과 자체가 항상 양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값 x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x는 이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마이너스 x 자체가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양수가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a-b 이거 루트랑 제곱이랑 루트랑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절대값처럼 나온다고 했죠? a-b인데요. a 값하고 b 빼보면 a가 더 크죠. 값이 2부터 5 이런 마이너스 3부터 1이기 때문에 a에서 b를 빼면 양수가 됩니다. 그대로 나오겠죠? a-b는 그대로. 그 다음에요. a-7의 절대값 7이 a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이 값은 음수가 돼요. 그래서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앞에 있죠? 이렇게 가로쳐 놓고 볼게요. 이 부분요. b 플러스 4의 절대값 b가 마이너스 3부터 1이기 때문에 4를 더하면 다 양수가 되겠죠? 양수니까 얘는 b 플러스 4는 그대로 나와요. 이것만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a 마이너스 a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 7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3 답은 마이너스 2b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수 fx는 루트 x-3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직선 x는 12로 둘러싸인 부분을 a라 하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시작점이 3,0이 되겠죠. 이 점을 3이라고 하면 3,0에서 시작해서 자,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는 모양이 되겠죠. A 그래프와 x축 및 직선 x는 12 x는 12는 예를 들어서 이거 10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와 x축이니까요. 자, 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요 부분 넓이가 a가 됩니다. y는 fx의 역함수의 그래프와 x축, y축, 직선, x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b라고 하자. 자, 역함수의 그래프는요. 원래 그래프를 그려놨기 때문에 이거하고 y는 x 대칭이죠. 대칭이니까 이 3,0이 0,3으로 갈 거고요. 여기서 이쪽 방향 이렇게 될 겁니다. a 그래프와 자, x축, y축 및 직선 x는 3 x는 3이 이렇게 돼요. 이거와 x축과 y축이 이거 x축이 이기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 넓이가 b가 되는 거죠. 이쪽 부분요. 이때 두 도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그러면 각각을 구할 수 있나요, 지금? 이 각각을 구하려면 적분을 배워야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는요, 적분을 안 배웠으면 무조건 뭐냐면 이 곡선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잘라 붙이면은 우리가 넓이는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입니다. 넓이의 정의는. 직사각형이나 뭐 삼각형 이렇게 선으로, 직선으로 이루어졌던 도형이 나올 거예요. 그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만약에 적분을 배웠으면 적분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역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요. 모양이 똑같은 대칭인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 역함수 그래프 이렇게 대칭에 관계된 점들 한번 구해보세요. 3, 12가 있죠. 여기 12일 때 얼마 지났는지 볼게요. 12를 대입해보면 12-3은 9, 루트 9는 3. 12,3입니다. 여기가 그림이 좀 틀렸지만은 요 값이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역함수 그래프에서는 3 대입하면 여기가 12가 나오는 겁니다. 요 값이 12. 그래서 이 곡선 모양이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기 때문에 이 A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가 이쪽과 같아지면 여기가 똑같이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A와 B 넓이를 구하면 결국 뭐다? 직사각형 이렇게 나오겠죠. 넓이는 가로 길이가 3, 세로 길이가 12 곱하면 3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루트 2 플러스 1 전체 제곱의 소수 부분을 x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소수 부분 나왔죠?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 소수 부분은 원래 값이 있죠? 원래 값 빼기 정수 부분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수 부분을 알아내야 돼요.
이 값의 정수 부분을 알아내보면 먼저 제곱 전개를 시키면 자, 제곱해주면 2 더하기 1이니까 3 더하기 2배 앞에 거 뒤에 거 2 루트 2 이렇게 합니다. 이 값의 정수 부분을 알아내야 돼요. 3이 있고요. 2 루트 2가 있죠. 자, 루트 2가 1.4 정도 돼요. 이렇게 2배 해줘두면 2.8 이거 2 되겠죠. 2 더하면은 3 더하면 5.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알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거 모르더라도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죠. 이거 루트 안으로 들어가서 루트 8 2 루트 2가 루트 8이죠. 루트 8은 3보다는 작겠죠. 3의 제곱이 9니까요. 그래서 2.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더하면 5.뭐뭐뭐 정수 부분이 5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소수 부분은 뭐다? 원래 값에서 5를 빼주면 됩니다. 이거 정리한 게 이거죠. 그쵸? 여기서 5를 빼주면 소수 부분 x가 되겠죠. x는 5 빼주면 3에서 5 빼면 마이너스 2 되겠죠. 2 루트 2 마이너스 2 이 값이 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x 그냥 바로 대입하면 여기 쉽게 나오겠죠. 이렇게 쉽게 나오고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요. 4x 플러스 x제곱이 있죠. 여기 x를 대입해도 되지만 이거 좀 변형시켜 보면 마이너스 2를 넘겨서 자, 그럼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만약에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제곱해보면은 x제곱 플러스 4x 모양이 나오죠. 그쵸?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제곱해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제곱해주면 8. 그래서 여기서 x제곱 플러스 4x 값을 간단히 넘기면 4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요. 자, x 값은 2 루트 2 마이너스입니다. 거기다 더하기 2 해주면 2 루트 2가 되겠죠. 분모도 똑같네, 여기도. 그 다음에 더하기에, 자, 요 값인데, 요거 지금 계산했죠? 요 부분 값이 4입니다. 4. 여기 구했죠? 그래서 루트 4니까, 루트 4는 2. 분모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다 2가 있으니까 2로 먼저 분자 분모를 나누면,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플러스 1이 되고요. 유리화만 해주면 되겠죠? 유리화 해줄 때 이거 켤레 곱하는 거죠. 루트 2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곱합니다. 자, 이거 암산하세요. 암산하면은 2 마이너스 1 되고요. 분자는 이거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제곱되겠죠? 이거 켤레가 루트 1 플러스 1이니까요.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을 정리하면 자, 이것도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ab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루트가 있는 거는 유리수가 나오는 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 유리수 나오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해서 3 이런 식으로 더하기 2 루트 2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답은 최종 답은 이거 1이기 때문에 3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함수 f의 지 역함수를 각각 자, f 역함수 x, g 역함수 x라고 할 때 합성함수의 역함수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g.f 있어요. 이 합성함수죠. f함수 가고 나서 그 다음에 g함수 가는 겁니다. 자,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보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요게 뭐냐면 요 안에 게 의미가 f함수를 먼저 가고요. g함수를 가는 거예요. 요게 f라고 할게요. g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함수를 먼저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g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g.f인데요. 그럼 이 g.f의 자 이거 역함수. 자 g.f라는 건 여기서 시작해서 자 여기를 거쳐서요. 중간 과정 몰라 상관없어요. 거쳐서 결과로 나오는 거. 자 여기가 정역이고 이제 여기가 공역이 되겠죠. 이렇게 한 번에 연결시킨 게 이 합성함수인 겁니다.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요. 자 여기가 정역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얘가 나오게 하려면 먼저 여기서 1로 가야 되겠죠. 얘를 거쳐서 여기 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대입했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간다? 요 함수는 뭐다? g의 역함수, g의 역함수를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g의 역함수 먼저 가고 나서 그 결과를 다시 f의 역함수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g 역함수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g 역함수를 쓰고 도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f 역함수 이렇게. 여기에 g 역함수 먼저 간 다음에 f 역함수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g.f 전체의 역함수는 g의 역함수를 먼저 가고 f의 역함수를 먼저 가는 것이다. 보면은 위치가
G.F인데 여기는 G와 F가 서로 바뀌었죠. 그 전체 역함수 해주면 위치가 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하는 거는 옷 입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속옷 입고 나서 겉옷을 입었어요. 그럼 벗을 때는 겉옷을 먼저 벗고 속옷을 벗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역함수가 있어요. 역함수에 또 역함수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 자, F 함수가 있어요. 역함수는 반대로 되는 건데 이거의 역함수의 또 반대가 되면 다시 F가 되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F 역함수의 역함수는 F.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요, 지금 자 이거 전체의 역함수가 있죠. 그럼 역함수를 해주면서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F의 역함수 이렇게 되고 도트. 그다음에 이거의 역함수, G의 역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질에 의해서 그냥 G 함수가 됩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G. 그래서 F의 역함수 도트 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풀면 됩니다. 이거는 G 함수 먼저 가는 거죠. 13을 대입해 보면 13을 대입해 보면 26-1, 25. 루트 25는 5, 마이너스 3 하면 2가 되겠네요. 이 값은 2. 자, 2를 F 역함수에 대입합니다. 자, 역함수 직접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2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2니까 자, 루트 4. 자, 이 값이 4가 돼야 되겠죠. 루트 4가 2니까요. 자, 4가 되기 위해서는 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암산으로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